안녕하세요. 힐 디킨슨 홍콩 오피스의 김정선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얼굴은 뵐 수 없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사관, 주 홍콩 영사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앞서 이강희 법인장님께서 한국 금융업계 또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또 취업 정보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강희 법인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홍콩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머무르고 계시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홍콩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국 쪽에 지금 머무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인사 노무 홍콩의 그 고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기 홍콩에서 사업하시는 또 한국 기업들 아니면 은행, 투자은행 쪽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 고용관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이제 고용관계에 맞추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한국에서 꼭 쭉 자라서요. 한국에서 한국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 기업에 입사를 이제 하면서 지금은 없었을 거라고 믿는 그 신원 보증서도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 계약서를 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국 기업에 입사를 해서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유학을 위해서 사직서를 이제 처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으로 와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또 다시 처음으로 홍콩법에 입각해서 고용계약서를 또 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의 로펌을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직서하고 또 매년 연봉 협상 또 그리고 지금 제 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이제 출산과 육아에 관한 휴가 신청 거기에 관한 이제 sickness certificate 그런 병가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홍콩법에 대한 자문도 클라이언트 분들께 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항상 홍콩 고용법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다르게 홍콩의 그 고용법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규정들이 주요한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사무소가 저희 로펌이 주로 클라이언트 분들께 저희가 이제 인플로이먼트 매너 관련해서는 인플로이어 고용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이신 인플로이를 양쪽 다 저희 클라이언트로 이제 관련해서 분쟁도 양쪽을 다 이제 수임을 맡아서 각각 다른 사건을 진행한 것도 있고 어떤 계약서들도 이제 다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취업을 지금 생각하고 계셔서 취업이 되면 계약서에 잘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얼른 설명 기쁜 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은 굉장히 표준이 더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고치고 이게 협상할 게 처음에 많지 않지만 홍콩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저희 로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요해서 로펌을 선임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인플로이어 쪽에서 아니면 근로자께서도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법률 자문을 받는구나라고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콩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계약서를 체결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employment contract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consultancy agreement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지만 한 회사에 몸은 담고 있지만 회사에서 그 계약서에 정해진 consultancy agreement에 정해진 그 규정만을 서로 이제 바인딩하고 별도의 많은 홍콩에서 Employment Ordinance라고 하는 그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그 미니멈 프로테션하고는 조금 더 먼, 굉장히 독립적인 계약자처럼 하는 거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니어 분들이 그런 거래를 하시고요. 직접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계약의 형태는 컨설턴시 어그리먼트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 인플로이먼트 컨트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상에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만약에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의 퇴사 통보를 알리기 전에 혹시 내가 얼마를 지금 현재 기점으로 받을 수 있고 서로 행복하게 헤어지기 위한 그 단계들, 그 프로세서들을 자문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restrictive covenant라고 그 동종업계나 경쟁업종에서 이 회사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인플로이도 궁금해하시고 인플로이 근로자 쪽에서도 궁금해하셔서 그런 것들을 또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고요. 홍콩에서 여러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일했던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이제 인플로이먼트 컨트랙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게 이제 준용하고 있는 인플로이먼트 핸드북이라고 마치 큰 회사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처럼 굉장히 두껍게 인플로이먼트 핸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일, 그다음에 회사가 어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웰페어 그런 내용들이 팔레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하고 업데이트하는 일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홍콩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기업들에게 간략하게 개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아젠다로 이제 첫 번째는 어떠한 법들이 관련이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워킹 비자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워킹 비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employment contract, 그다음에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인플로이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여기 홍콩에서는 적용되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실질적인 팁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요. 홍콩,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이제 대략적인, 이제 포괄적인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법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이 Employment Ordinanc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중에 다치시거나 뭐 출장 미팅 중에 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다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도 계셨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업무 중에 상해를 입으셨을 때 그랬을 때 이제 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라고 하는 별도의 또 보호를 해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런 뭐 미니멈 웨이지 오디넌스 그다음에 분쟁을 할 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이버 트라이브널 오디넌스라고 해서 진짜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변호사들을 수임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서로 좀 더 간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액 심판 제도처럼 그 법원 전에 가는 그러한 절차도 있습니다. 그게 레이버 트라이브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거를 관리하는 법령이기도 합니다. 자, 비자 부분은 아마도 많이 이제 홍콩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 쪽에 가셔서 많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시고 한국에서 오신다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90일 동안 이제 관광으로 오시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그래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일할 때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는 특별한 이제 스페셜 스킬을 많이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있으셔서 꼭 홍콩에 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엑스퍼티스가 있으신 분들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임플로이먼트 비자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 배우자나 그 다음에 자제분들에 대해서 18세 이하 되는 디펜던트 비자도 이제 같이 발급이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홍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임플로이먼트 그 비자 나오는 것이 덜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디펜던트 비자가 있으시면 그래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또 일도 하실 수 있는데 또 회사의 내부 팔레시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워크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킹 비자는 홍콩에서 홍콩은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 대비 고용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도 홍콩만의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미니멈 프로텍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먼저 워킹 비자에 대해서는 홍콩은 굉장히 민감해요. 잘 주는 대신 정말 그런 자격을 갖추시고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그 내부 체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에서 굉장히 열심히 뭐 관광 오셨는데 그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든지 뭐 잠깐 뭐 가르치신다는 거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월크로 규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뭐 메디컬 트리먼트라고 분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일단은 그 어레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조금의 리즈너블한 서스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워킹 비자 없이 관광이 아닌 다른 일 할 때는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 비자가 꼭 있어야지 여기서 홍콩에서 근무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IANG 요 비자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한국분 아니어도 같이 일하는 중국 변호사분들이나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 봐도 그 홍콩에서 잡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그 중국에서도 바로 홍콩에 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꼭 홍콩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공부하던 중에는 좋은 성적을 받거나 하면 그 대학교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인턴도 이제 일이죠. 인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부 스티커나 그런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비록 홍콩 퍼머넌트 레지던트는 아니지만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걸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는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1년의 기간 동안 요 ING 비자 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그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또 잘 활용을 하셔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먼트 컨트랙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컨설턴시 어그리먼트는 어느 정도 스페셜 스킬을 갖고 비록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주의 어떤 컨트롤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보여지는 계약의 그 방식으로 드래프팅이 되고요. 인플로먼트 컨트랙은 그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적고 그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플로먼트 컨트랙을 그 구두로도 할 수는 있어요. 이메일 체인이나 이렇게 보도 할 수 있지만 꼭 문서로 적게끔 한 미니멈 프로텍션으로 그 요것은 꼭 인플로이어에게 문서로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적은 것처럼 그 wages and wage period 그 월급 그리고 월급의 그 기간 어떻게 언제 월급을 받는지 그다음에 언제 혹시 보너스 엔드 오브 이어 페이먼트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해지 그 터미네이션 할 때 몇 달 노티스를 주고 해지할 수 있는지 인플로이어하고 인플로이가 거의 동일한 그 해지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프로베이션 수습 기간 때는 처음 입주에는 뭐 그런 노티스 피리어드가 없고 법정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지나면 뭐 7일 그리고 나서 인플로먼트 컨트랙이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뭐 한 달 이상 그런 식으로 적어놓는데요. 요거는 서로 상호 이제 동일하게 그 공평하게 그 해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놓는 거니까요. 계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월급이고요. 그다음에 근무지, 그다음에 이 해지를 꼭 확인을 잘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해지를 만약에 3개월 먼저 노티스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이제 이 근무지에서 오늘 이 3개월치 월급을 줄 테니 오늘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밀 업무나 클라이언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에서는 이제 그날 업무 장소를 떠나도록 할 수가 있죠. 이제 해지가 되면. 그랬을 때 노티스 피리어드가 3개월이면 3개월치 월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7일이면 7일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티스 피리어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홍콩에서는 그 3개월 기간을 확보를 해서 렌트도 열심히 내고 또 다른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는 혹시 예기치 않은 그런 해지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노티스 피리어드는 얼마든지 처음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좀 리즈너블하게 수습기간 이후에는 이걸로 변동의 주식사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또 다른 직원들하고의 또 공통성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그 방법이에요. 홍콩은 한국에서 만약에 일해 보신 분이라면 한국은 굉장히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어떤 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홍콩은 인플로이어나 인플로이어가 자유롭게 사직을 하고 또는 해고를 하고 그러니까 해지를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도 항상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를 굉장히 자세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말로 했을 때는 그걸 나중에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긴 분쟁으로 가고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업무를 하더라도 한 장짜리 계약서라도 그 문서로 남기셔서 꼭 중요한 내용들, 내가 원하는 내용들은 서로 이제 협의점을 찾아와서 문서로 남기시는 게 나중에 일할 때 해지를 해서 회사를 옮겨야 할 때도 아니면 회사 쪽에서 직원을 해고를 해야 할 때도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법적인 개념인데요. 이제 18시간, 일주일 18시간 이상 그리고 한 이제 인플로에게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continuous contract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employment ordinance에서 이러한 계약 어느 정도 이러한 계약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호하는 미니멈 프로텍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continuous employment라는 것을 기본 이제 어떤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employment contract을 볼 때는 수습 기간이 언제인지, probationary 그 period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근무지, 계약, 보너스, 그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디덕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미드 레벨 이상 시니어 프레시맨이실 때도 그 이렇게 restrictive covenant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또 수습 기간일 때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다른 이제 유럽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한국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홍콩에서 일하셨을 때 맨 처음에 이런 수습 기간에 대해서 되게 팍팍한 조항들을 보고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홍콩에서는 일반 스탠다드 규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습 기간 때는 서로를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좀 더 짧은 기간에 그 노티스 피리어드로 해고를 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 그 노티스 피리어드 없이 그 처음 주에는 할 수 있도록 또 처음 first month에서는 최소 뭐 7일 정도의 이렇게 노티스 피리어드를 줄 수 있게 또 해놓고 해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인 인플루인 경우에는 또 프로베이션의 경우에는 수술 기간 중에는 또 다른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해고를 할 사유일 때는 그 임신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신이 아닌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처음에 수술 기간 중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 팩터들을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그 임산부를 보호하는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관련 이제 한국에서 오신다고 하면 금융권이나 아니면 다른 쪽 여기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실 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출장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이제 출장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업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꼭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이 근무지가 어딘지, 그 다음에 근무지가 출장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자주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출장으로 갔을 때의 그 얼라원스, 뭐 하우징 얼라원스나, 그
그다음에 월급이 어떠한 커런시로 한국으로 갔을 때는 뭐 KR도를 받는지 뭐 텍스 이슈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월급은 미니멈 웨이지는 이제 홍콩 달러 37.5불 이제 시간당 이렇게 되어 있고 먼슬리는 이제 15,300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어떤 회사에 거의 한번 취직이 되면 오랫동안 이제 근속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월급 인상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요. 여기 홍콩은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회사나 좀 더 큰 글로벌 기업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팔러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보너스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드래프팅하지만 뭐 이것은 임플로이어의 거의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홍콩의 프랙티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너스도 거의 이렇게 개런티되는 보너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금융권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인플로이어의 디스크레션으로 해서 정해놓은 뭐 디비던드나 이렇게 어떻게 그 커미션에 대해서 캘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캘큘레이션 방법이 이제 문자로 월딩으로 이제 컨트랙에 적혀져 있는데 이게 실제 HR에서 어떻게 캘큘레이션이 되는지도 한번 미리 좀 여쭤보고 이해하는 게 서로 같은 mutual understanding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먼스의 그 프로베이셔널 수습 기간 중에는 노티스가 없이 만약에 업무가 서로 기대한 게 맞지 않았을 때, 픽하지 않을 때는 노티스 피리어드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게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7일,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임플로이먼트 어그리먼트에 적혀 있는 그 터미네이션 노티스 피리어드에 따라서 그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 한 달 아니면 한 달 이상으로도 내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 적게도 익스프레스로 동의하시게 되면 또 그게 구속이 되니까요. 그거는 잘 협의점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restrictive covenant는 보통 시니어 레벨에 어느 정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두길 원하시거나 사직하시거나 해고를 겪게 되셨을 때 뭐 1년 보통 홍콩에서 판례상 1년 정도는 이 비슷한 동종업계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금기사항을 유효하게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연봉이 1년 동안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정말 그 정도의 금액이었고 이거에 대한 컴pen세이션이 이미 됐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다 팩추얼리 다 판사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요. 가든 리브라고 하는 것은 월급은 다 주되 지금 회사의 이 중요 기밀 사항에서 이제 곧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주되 회사 근무지로는 작업장에는 이제 오시지 말고 이제 집에서 이제 푹 쉬시면서 그동안에 많이 회사 업무에 있던 걸 충분히 잊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어레인지먼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홍콩에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restrictive covenant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송이 좀 있어요. 저희가 맡았던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 constructive dismissal이라고 해서 뭐 한 사람에게 너무나 과잉된 업무를 주고 할 수 없는 업무를 그 건강을 해칠 수 만한 정도의 일을 주고 해서 했을 때 원래는 restrictive covenant 그 수의사 분이셨는데 되게 큰 규모의 그런데 그런 다른 이제 다른 국적을 갖고 계신 홍콩이 아닌 근데 그 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업무를 받아서 이 업무를 도저히 다 기본 의무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게 퍼폼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근로자의 의무인데 너무나 과잉된 업무나
정말 퍼폼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갑자기 출장을 며칠 동안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있을 때는 이걸 constructive dismiss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은 나를 해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노티스 페리오드만큼의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는 거죠, 근로자는. 그러면 노티스 페리오드만큼의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혹시 계약서상에 restrictive covenant가 있다 하더라도 그 constructive dismissal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하게 해서 비슷한 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 로케이션을 벗어나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그때 승소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법적 쟁점이 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비즈니스, 그다음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막 빼나가면 안 된다는 내용들 이런 게 있는데 처음 이런 규정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대신 이 기간이나 삭제에 대해서는 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퍼스널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회사의 그 트레이닝이나 또 회사의 인사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퍼스널 데이터 그 팔러시를 다 업데이트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근무할 때 이런 CCTV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홍콩의 그 퍼스널 데이터에 관련한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있는데 내용 한번 무조건 서명하지 마시고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애니얼 리브 너무 중요하죠. 근로자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그 정해져 있는 그 스태튜터리 그 할리데이가 있고요. 홍콩 그게 1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할리데이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데이가 있어요. 3, 4일 더 많은. 보통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제너럴 할리데이도 다 이렇게 페이드 리브로 다 주기도 하고요. 근데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10일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애뉴얼 리브는 홍콩에서 이제 맨 처음 이제 1년 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처음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연도가 끝낸 게 아니라 그 프로포셔네이트 계산을 해갖고 몇 퍼센트 계산해갖고 그 1년 내에는 미니멈으로 이제 7일 이게 미니멈 이제 애뉴얼 리브가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글로벌 기업이나 좀 더 큰 규모의 좀 더 프로페셔널 업무를 맡게 됐을 때는 사실 시니어 정도에 가시면은 1년에 한 20에서 30일 정도의 애니얼 리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다가 처음 이제 근무하실 때는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으시고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연봉도 올라가시고 그 애니얼 리브도 점점 더 좋은 근무지로 이동하시는 게 홍콩의 보통의 프랙티스고요. 한국은 처음에 신입사원 제가 입사했을 때도 처음에도 연차가 괜찮았어요. 근데 홍콩은 처음에 일할 때는 연차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식리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이들 아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아프면 제가 퇴사한 지가 좀 오래돼서 한국에서 그 병원에 서티피케이트를 가져다 드릴 필요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픈 병가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홍콩은 그거에 관해서는 다른 거는 그렇게 규율이 많지 않은데 병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메디컬 그 시그니피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와야지 됩니다. 다음날. 그래서 그러한 회사의 팔러시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자다 일어났는데 조금 몸이 안 좋은데 병원 안 가시고 오늘 아파요. 생리부 내겠습니다. 했는데 그 회사에서 다음날 생리부 서티피케이트 안 갖고 오게 되면 애니얼 리브에서 차감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 메디컬 서티피케이트 GP 여기 한테 가셔서 아픈 그거 반대면 원시트에 굉장히 간단한 생육 서티피케이트예요. 그래서 그게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생리브 얼라원스라고 4일 이상 이제 아프시게 되면 이제 월급의 5분의 4를 이제 그 생육 서티피케이트 유효한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마터니티 리브가 10주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늘어서 14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의 그 팔러스로 이제 아빠들도 휴가를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출산을 하면 굉장히 길게 파터니티 리브도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가 한 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로는 마터니티 리브 14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MPF도 이제 인플로이어의 이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연금 모으듯이 이제 일정 월급에서 몇 퍼센트는 이제 인플로이가 8,000불, 7,100불인가 그 미만의 그 이상의 월급을 받으실 때는 어느 정도 그 몇 퍼센트는 그 근로자가 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인플로이어가 내서 그 돈을 모으게 하는 것도 있고요. 워킹 아워에 대한 특별한 법령으로 정해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오버타임 페이는 보통 홍콩에서 오버타임 페이는 별도로 없고요. 하우징 얼라운스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진 것이지 그것이 법정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은 홍콩에서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은 그런 에이지 차별은 나이 차별은 있고요. 대신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홍콩에서의 그것은 이제 젠더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젠더의 다른 부에서의 그 차이점, 그 다음에 뭐 결혼, 뭐 임신, 출산을 위한 차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종에 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지금 LGBT에 대해서도 홍콩에서 지금 앞으로 비를 입법화하려고 지금 디스커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히 그 LGBT 분들이 더 이제 직장 내에서 좀 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서 그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같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다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가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도 굉장히 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홍콩에서 일할 때 어려운 점들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만약에 한국이 아닌 한국 분들도 워낙 좋아하는 우호적인 문화에 다행히 요즘 그런 분위기인데 좀 이제 워크플레이스에 좀 harsh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서양에서 오신 얼굴 색깔이 하얀 쪽에 계신 분들끼리 동양 사람들을 그냥 거의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 내부의 인플로이만 핸드북을 꼭 체크하셔서 내부 리포팅 프로세스랑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잘 직보를 확보를 하셔갖고 홍콩에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이라고 정부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지에서 컴플레인트를 해서 인플로이어 상대로 이것을 시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인플로이어 내부적으로 인사팀을 통해서 충분히 잘 말해보시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동시에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데미지를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레이버 트라이브널 가서 관련된 이제 럼섬의 어떤 셀러리나 커미션 받아야 될 것들 그런 것도 동시에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그런 관련 소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홍콩 법에 그리고 섹슈얼 허래스먼트는 한국에서처럼 이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앞으로 개정되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에서 그 발급한 이러한 행동 강령 같이 코드 프랙티스를 서로 같이 행복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지침서도 있고요. 그것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리타이먼트 에이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여기 홍콩 공무원이 경우에는 55에서 60, 60에서 65세 사이로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하시다가 다치게 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그 월급과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되는 굉장히 심플한 그 캘큘레이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거나 아니면은 레이버 그 디파트먼트에 컴플레인 해갖고 그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관할과 준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홍콩에서 일하셔도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에서 보내셔서 한국 법을 만약 중거법을 하셨다 하더라도 홍콩에서 일을 하실 때는 홍콩 그 Employment Ordinance에서 정해진 그 미니멈 프로텍션이 우선 적용되고 그게 서로 컴플라이 한다면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 Employment Ordinance에서 제공하는 그 미니멈 프로텍션은 그래도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홍콩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디파트먼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정부 기관으로서 이쪽에도 그 힘든 노무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여기다 제소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다시 복직을 요구하거나 할 때는 하이코트나 이렇게 바로 그 금액에 따라 갈 수 없고 레이버 트라이브널을 먼저 거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쟁의 소지에 있는 것은 분쟁의 고용관계 속에서 발생한 분쟁은 다른 것보다 조금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민사상 6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이제 뭐 일하시다가 다치시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더 빨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빨리 그 세트를 하고 그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안에 그 인포스 컴펜세이션 마터는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별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골 어퍼튜니티 커미션에 가셔서 그렇게 차별을 당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렇게 그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vicarious liability라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홍콩은 이제 커먼로의 그 컨셉을 받아서 지금 근로자가 그 과실로 고의되는 과실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험을 잘 들어서 나의 업무상의 실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를 다 면책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인사팀에 아는 분하고도 잘 친해지셔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팁이에요. 마지막 이제 팁은 이제 고용인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이러한 체크 사항이 좀 그래서 이미 퍼먼ent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 스테이투스를 다 갖췄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 어떤 내부적인 트레이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직원들에게 안전한, 세이프한 그 워크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가 되실 홍콩에 이제 취업하셔서 근로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드래프트 임플로이먼트 컨트랙을 받으시면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그게 무례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런 노티스 페리오드 체크하고 혹시 이것을 수정이라고 하면 혹시 언짢아하실 수 있으니까 어저스트할 부분이 이게 서제션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회사의 다른 직원들하고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홍콩의 법상 다 일치하는 건지도 그 레버 디파트먼트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그 frequently asked 그 question에 대한 answer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분쟁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리걸 에이드라고도 있습니다. 홍콩의 일정 자산이 이면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아니어도 리걸 에이드 패널을 통해서 저희 로펌도 리걸 에이드 패널도 있으시고 또 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분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인플로이어를 상대로 해서 좀 근거 없었던 잘못된 보너스 계산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미리 사전에 좀 리스크를 확인하셔서 인폼드 디시전을 하셔서 행복한 그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고용계약서 서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권이나 이런 사본들을 이제 주시게 되시면 HR 쪽에서 그 비자 신청이나 이렇게 해서 워킹 비자를 내부 승인 절차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스페셜 스킬이 있고 꼭 홍콩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런 거를 잘 소명을 하면 그걸 이제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에 준비해서 대응해 주시죠. 큰 회사의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굉장히 소규모 회사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실제 이제 회사 여기다가 이제 홍콩 브랜치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이제 회사 설립 업무와 동시에 이제 자기 워킹 비자도 직접 또 처리하시면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봤고요. 에이전시를 통하셔서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 생각으로는 아마도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홍콩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기업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면 지금 이 쿼런틴 이슈도 있고 가족들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정말 맞는 원래 근무하시던 곳에서 이 일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면은 그런 분들 신청하실 것 같아요.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이 영향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을 서포팅하는 분들이 꼭 한국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뽑으실 것 같고 그런 프로세스로 한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홍콩은 여기 굉장히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일을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홍콩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아니신 분들을 이제 비자를 내주면 하시는 거에 대한 아마 그 의지가 아까 없다고 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줄어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한국 영사관하고 홍콩 이미그레이션 쪽하고 어떤 스킴을 만드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젊은 학생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워킹 홀리데이가 그 6개월 되게 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런 워킹 홀리데이의 그 목적이 아닌 퍼포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아닌 여기서 장기간 그 컨티뉴어스 컨트랙으로 여기서 일하고 싶다 하시면 그건 당연히 따로 워킹 비자를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인터뷰 2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터뷰에 붙어 있는 생각만 있어서 인터뷰 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쁜 측면의 기억, 하나는 좋은 측면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측면의 기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시간이 늦거나 또는 어떤 인터뷰 복장이 아니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인턴에 대해서는 아까 이강희 법인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 그냥 기초적인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노력해 왔는지 그 자세를 보고 성격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셔갖고 막 모든 거 안다고 대답하시게 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치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시고 자기의 약점도 충분히 파악하신 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려는 좋은 측면의 그 인터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뭐 성적이 이건 좋았는데 이건 안 좋았는데 안 좋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짜로 지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고 이것은 잘 모르는 분이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남네요. 저도 인턴십 알아보려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힘든데 어플리케이션도 막 쓰면서 그게 나중에는 큰 힘이 돼요. 그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하는지가 몸을 배거든요. 공부도 하면서 그걸 계속해요. 앞으로도 새로운 챌린지들은 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할 때 참고하면 좋은 부분은요. 기회가 서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막 콜드
저도 지금 약간 후회하는 부분이 막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을 막 뿌렸던 거 되는데 그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떤 행사나 지금 뭐 웨비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행사나 만나지 못하더라도 행사는 분명히 있고 결국에 회사들 뭐 그 회사지만 결국엔 사람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쪽에 가서 귀 기울이다 보면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는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비저블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그걸 잘난 체가 아니고, 내가 이런 걸 관심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 거기 그 엑스퍼티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름도 나누시고, 명함도 받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턴십도 물론 잘 지원을 해 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쏟지 마시고 그게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꼭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발렌티어도 뭐 하실 수 있는 일도 그런 걸 잘 찾아보셔서 예, 하실 수 있으면 예, 최대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퇴직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롱 서비스 그 페이먼트인지 세브런스 페이먼트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받게 되어 있는 금액이었는지 이게 회사가 망해서 못 받았다는 건지 그 시나리오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이 다툼이 되는 게 터미네이션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첫날 이틀 멘붕이 오는데요. 상당기가 마음이 힘들죠. 그 꼭 돈 때문에 일한 건 아니고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일한 곳이었고 어떤 밸류를 만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차분히 앉아서 엑셀에 앉으셔서 엑셀을 여시고 하나하나 그 레이버 디파트먼트 가시면 터미네이트 했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월 데일리 받아야 되는 그 월급, 뭐 보너스가 계약서를 일단 열어보시고요.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5년 이상 근무했으면은 어떻게 계약 산정 방식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걸 이제 회사에다 알리고 만약에 주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이버 디파트먼트에다가 CC에서 보내시고요. 참조해서 레터를 보내시고 팩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레이버 트라이브널이라고요. 변호사 없이도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이제 그 판단을 이제 거기서 어주디케이터한테 판단을 받아서 판결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사를 갑자기 해고 당할 때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그 회사 이메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의 고용계약서는 자기의 재산과 같이 집에 잘 하드카피 보관하시고 소프트카피 잘 그 온라인에 잘 보관하셔서 드라이브에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이게 과연 이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이런 아규멘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계산도 잘 이건 내가 계산을 권리 주장할 수 없는 건데 혼자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는 그게 필요하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 리걸 에이드라고 그 홍콩 정부에서 변호사한테 거기에 등록된 변호사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돈을 내주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가장 누가 계신지 되게 궁금해서 이런 질문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업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저도 자라면서 미국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시는 변호사님도 많으셨고 또 영국 쪽도 또 많이 계셨는데 홍콩 쪽에는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영어로도 로스쿨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국과도 가깝고 그리고 한국 그 관련된 은행들도 여기에 많이 나와 계신데 분명히 한국어를 코리안 스피커를 원하는 그 홍콩 쪽에서 프랙티스하는 게 변호사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했네요. 예, 그 선택이 현재 만족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홍콩 특추 알아보시는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시라면 학생들에게 정말 기운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저도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학생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때는 약간 뭔가 불분명하고 뭐 개인적인 사유나 커리어적으로도 뭔가 불분명한데요. 어, 열심히 하고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경험을 해보면 이게 진짜 안 맞는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게 진짜 맞고 정말 피곤한 일인데도 아침에 눈이 떠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취감도 있고 처음에 홍콩은 한국보다 어쩌면 초년 그 연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걸 누가 견디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희망 가지시고요. 그 하루에 다 모두나 똑같이 공평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회사의 그 레주메랑 회사 취업 준비하는데 시간은 100 다 쓰시지 마시고 공부도 하시고 다 하시고 항상 10 정도는 남기셔서 내가 오늘 오늘 편하게 잘 쉬었는지 스트레스를 내가 무엇을 하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지를 잘 기록해 놓으시고 잘 알아가셔서 나중에 정말 일이 바빠졌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고 나중에 어떻게 찾아가는 경로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패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나 경험하셨던 일들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조용히 스스로 약간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잘 찾아보시고 웨비나도 잘 보시면서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